10년 후에 어떻게 해서 누구 예언이 맞았어요? 한 시어머니는 자기가 새로운 평화 시대를 가지고 데리고 올 거라고 말했고, 아버님 후계자는 세계 심판이 온다 라고 말했어요. 누구 예언이 맞았어요? 지금은 세계 차원 심판. 우리가 수천 번, 수만 번 말했던 것처럼 지금은 시작 단계입니다. 코로나 3년 동안에 시민들 모든 인권 유린하고 인권 유린 또 인권 유린 세계 만민들 인권 유린했던 공산주의 시스템. 그거는 시작이었습니다. 시작. 더 나빠져요. 우리 한국 투어로 시작할 때 여수에 그 2주 전에 누구도 몰랐잖아요. 또 코로나 아니라 이제는 원숭이 뭐라고요? 원숭이 두창? 세계보건기구가 이번 주에 그놈들이 완전 세계 공산주의 악한 놈들의 조직. 그놈들의 회장은 테드로스라고, 그놈이 에티오피아 공산당 대표였어요. 에티오피아 공산당 대표는 세계보안기구 회장이 지금은 그놈들이 제니바 스위스랜드에서 만나고 있는데 이번 주말에 자기들이 새로운 발표를 만들 겁니다. 그거 뭐냐면 세계 질병이 다시 일어나게 되면은 세계보안기관은 그 질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코로나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틀렸는데 새로운 더 독한 질병이 나타나면 세계보안기구의 실패적인 조직인데 모든 나라들이 세계보안기구한테 자기 소유권을 넘겨줘야 된다고. 참 신기하죠? 이런 발표하기 위해서 지금 만나고 있는데 똑같은 순간 동시에 세계적으로 갑자기 제 83개국 나라에 원숭이 도창이 갑자기 터지네요. 또 1년 전에 정부들이 벌써 원숭이 도창 1년 전부터 준비 운동들까지 했는데 똑같은 병. 와, 이놈들이 어떻게 자기가 딱 준비했던 병이 갑자기 1년 후에 딱 나타나죠. 세계보안기구가 만나고 있을 때 또 갑자기 83개국 나라 원숭이 도착, 원래 아프리카에서만 있는 도착. 갑자기 세계적으로 퍼져. 유럽 제일 부자 나라들, 유럽, 이탈리, 스페인, 미국, 카나다 다 부자 나라들에 갑자기 나타나네요. 또 제약회사들이 벌써 이번 주에 발표했는데 1,400만 개 원숭이 독창을 벌써 만들었고 새로운 백신을 지금 발표하고 있네요. 어떻게 우연히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발생되지? 아유, 참,
머리에 뇌 세포들 몇 개만 있어도 이것이 사람이 작성했던 것처럼 보이네요. 1년 전 연습, 그 다음에 그대로 그 병이 나타나고, 그 병에 나타나는 순간에 벌써 1,400만 개 박씩 나오고 돈 벌게. 그 다음에 똑같은 주에 세계보안기관이 전 세계가 세계보안기관한테 자기 소유권을 넘겨줘야 된다고. 똑같은 그 일주일. 그러면서 이놈들이 말하는 것이 원수의 도창이 시민들, 아프리카 시민들 10분의 1을 죽입니다. 아이들 걸리면은 10%는 죽는다고 해요. 그러면서 지금 미국에서 이제 허위 선전이 시작했어요, 벌써. 30년 전 아프리카 아이들이 원숭이 두창 걸리면서 온 몸이 그냥 진물로, 이거 뭐야, 홍역처럼 온 몸에 그냥 진물로 퍼져나가고 아이들이 죽어가는 그 30년 전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어, 지금. 시민들한테 뭘 주기? 공포. 특별히 여성들한테 공포. 코로나처럼, 그냥 열만 나고 아니라 피부가 막 일어나고 터지고 그러니까 여성들이 제일로 무서운 겁을 주는 병. 여성들의 긴장 성격을 더, 뭐라고요? 신경 과민증 더 깊이 주게. 그러면서, 벨기에는 벌써 마스크를 다시 입게 됐었다. 우리도 그 세계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우리는 다시 마스크를 입어야 된다. 근데 벌써 CDC는 미국 질병관리부 조직에서 벌써 이 내용들이 새로 지금 돌아다니는 이 원숭이 두창대에서 연구한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그 사람들이 벌써 발표하고 있어요, 그냥. 위서블로어인지, 위서블로어? 내부 고발자처럼 이름 없이 그냥 올리고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이 원숭이 두창도 똑같은 것처럼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 같은 시설에 나왔던 것이다. 이런 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과학자들이 이 원숭이 두창 봤던 과학자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자연에서 일어났던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사기 코로나가 세계적으로 시작했을 때 누구가 중국이 잘했다고 했어요? 중국은 온 시민들 록다운 했잖아요. 미친 듯이 아주 폭군주의처럼. 기억하시죠? 아주 폭군들 전체주의처럼 록다운 심하게 했잖아요. 누구가 그것을 찬양했어요? 세계보안기구. 보건기구. 또 세계보건기구 누구요? 세계보건기구 회장 테드로스. 에티오피아 지금 현 회장. 에티오피아 공산당 대표. 그놈들이 중국을 찬양했잖아요. 잘했다고. 처음에. 절대로 이것이 우한 연구소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무슨 박쥐 시장에서 나왔다고 하잖아요. 거짓말은. 거짓말. 이 거짓말들로서 지금 시민들이 30, 40% 이상 중산층이 죽어갔잖아요. 음식값이 배배로 올라가, 기름값이 어떤 나라들의 500% 올라가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남아요? 예? 그러면서 원숭이 두 창이 나오는데 얘네들이 벌써 허위 선전 시작했어요. 10분의 1 죽는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코로나 사기가 일어났을 때 중국 비디오들 나왔죠? 중국 사람들이 막 걸어다니면서 갑자기 쓰러지고 막 팍 죽고. 그거 보셨죠? 그 한국도 그런 허위 선전했죠. 실체적인 과학은 99.7%는 살아남는데 시민들 공포 주기 위해서 이놈들이 뭐 했어요? 허위 선전 보였죠. 공산당처럼. 그러면서 그 비디오도 기억하시죠? 중국에 나오면서 사람들이 걸어가 막 쓰러져 죽어요. 기억하죠? 이 원숭이 두창돼서 똑같은 것을 하고 있어요. 실체적인 원숭이 두창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거는 쉽게 우리는 해결할 수 있다. 지금 있는 백신 주사들로. 이제 그 제약회사들이 새로 만들었던 백신 아니고 30년 동안 있었던 주사로 이거 쉽게 해결된다. 진짜 과학자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진짜 과학자들, 의사들이 어떻게 나오면은 이거는 10분의 1 아니에요. 10분의 1은 사망률, 10분의 1 사망률 뭐냐면은 수돗물이 없는 완전 아프리카 제일 가난한 동네, 정화조가 없는데 똥물이 흐르는 그런 데들에 그런 환경에서 아이들이 긁고 박테리아 생기고 바이러스가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10분의 1이에요. 사실된 확률은 1000분의 1이래요. 1000분의 1. 그러니까 사실 코로나보다 더 약하죠. 한 2주 되면은 대부분 시민들이 이게 과학, 이제 의사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현실적인 의사들. 근데 이 허위 선전자들이 뭘 말하고 있어요? 10분의 1 죽는다고. 우리는 빨리 정부한테 모든 emergency 파워 뭐지? 비상적인 파워를 줘야 되고 다시 록다운하고 다시 마스크 입어야 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3년 마스크 코로나 대한민국을 완전히 망쳐놨잖아요. 너무나 많은 사업들이 죽었잖아요. 너무나 많은 시민들의 꿈들이 죽었잖아요. 자기가 자유 있는 사람으로서 사업 문을 열 건지 닫을 건지 결정권이 없어요. 폭군주의처럼 문 닫아라 하면 문 닫아야 돼. 여러분 기억하시죠? 마스크 안 입었으면 1,500만 원, 150만 원 벌금도 줬죠? 폭군주의들처럼. 문제인가? 그래 안 그래요? 미국에서 이 정치 사탄주의 놈들이 교회와 복음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교회들까지 문 닫으라고 명령했어요. 특별히 좌파주들 칼리포니아 하고 이 겁쟁이 목사들이 말 들었어요. 겁쟁이 사기꾼들. 주님의 말씀 안에 성도들이 모이는 것을 금지할 수 없어요. 왜? 우리는 질병 두렵지 않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기독교 문화를 주기 위해서 교회들 금지 문 닫게 하고, 교회들 고소. 펜실베니아 우리 좌파 주지사는 우리 교회도 문 닫으려고 했죠.
근데 우리 말 안 듣죠. 성전교회는 아무리 그 허위 선전자들과 빨갱이들이 문 닫으라고 해도 이거는 자기들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무슨 건물 안에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입니다. 얘네들이 소유권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우리는 교회 문 닫지 않았어요. 한 번도 마스크 입지 않았어요. 여러분 한국 허위 선전처럼 똑같이 했죠. 다른 사람들이 배려 좀 해서 마스크 좀 입어. 다른 사람들 똑같은 좌파 사기꾼 허위 선전. 과학은 그러지 않은데 과학은 99.7%는 이거 애기면은 99.9%는 살아남아요. 이거는 독감보다 훨씬 더 약해요. 독감은 1년마다 사람들 훨씬 더 많이 죽입니다. 근데 그 허위 선전,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착하니까 그 착한 마음을 이용하고 다른 사람들 위해서 배려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모든 파워를 주라 이런 거잖아요. 너희들 사업들 문을 닫으시는 파워 줘. 교회 다니시는 파워 줘. 말할 수 있는 파워 줘. 다 가져갔잖아요. 다른 사람들 배려하라 그 거짓말로 한국 시민들이 완전히 종들 되어버렸어요. 자기도 몰래. 중앙정부가 그 모든 인권 유린하면서 자기를 감시감멸하고 자기가 어디 나가는지 어디 들어왔는지 이거 어떻게 그렇게 그거는 중국에 일어난 전체주의 나라에 일어나는 거예요. 자유 있는 나라는 그 시민들이 왕들이 정부는 시민들의 인권 주는 게 아니라 그 인권은 우주 창조주 하나님에서부터 옵니다. 하나님에서. 그러니까 미국에서 우리는 모든 시민들 1억 명, 미국은 3억 명이죠. 300 밀리언이니까 3억이죠. 미국 3분의 1억 명이 다 무서운 총기 소유합니다. 백인이든 흑인이든 동양 사람이든 우리는 총기 소유해요. 왜? 폭군들이 정부만, 자기 사람들만 총을 줍니다. 근데 자유 있는 나라는 시민들이 항상 정부보다 힘이 더 많이 있어야 돼요. 항상. 왜? 정부는 주인의 자리, 아버지의 자리. 이거는 정치 사탄주의 사상이죠. 정부는 시민들의 종의 자리죠. 그러니까 공무원이라고 부르잖아요. 말로만 그렇게 하죠. 엘리트 되지만. 실제는 정부는 종이잖아요. 시민의 종. 주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항상 종보다 힘이 있어야 돼요. 예? 한국에서 총기 소유 개념, 한국 사람들이 이거는 얼마나 나쁜 것인지 몰라요. 한국 사람들이 서로 안 믿어요. 한국 사람, 우리가 한국도 총기 소유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때, 한국 사람들이 100분의 100, 뭘 말인지 알아요? 우리 한국에 총기 쏘면 하루에 1000명 죽어. 이렇게 말해요. 서로 안 믿는다고 얘기해요. 오히려 여러분한테 계속 거짓말 했던 세계보안기구한테 소유권 주려고 그래요.
여러분의 이웃을 안 믿고 세계 보안 기구를 믿겠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얼마나 안 좋아요. 이거 한국 사람들이 자동차들 생겼기 때문에 서로 자동차로 죽여요? 자동차는 총보다 훨씬 더 위험해요. 니스 프랑스에서 이슬람 극단파 알라후 악바 하면서 자동차를 사용하고 50명 죽었잖아요. 콘서트에 5년 전에. 자동차는 훨씬 더 위험한 무기예요. 한국 사람들이 자동차를 생겼으니까 그런 자동차 운전할 수 있는 시로 들어왔으니까 서로 자동차로 죽여요. 화가 나면. 한국 사람들이 불같은 성격이 있어가지고 서로 다 죽일 거야. 이거는 100% 서위선전. 이 미국에서 좌파놈들이 똑같은 소리 해요. 누구 대해서? 흑인들 대해서. 흑인들이 불같은 성격이 있어. 총이 있으면 다 죽여. 근데 지금은 미국 흑인 커뮤니티는 제일로 빠른 종기 소유 커뮤니티를 성장하고 있습니다. 왜? 자기 커뮤니티 아버지들이 다 도망갔죠? 정부 복지 받는 여자들이 다 자기 남편들 쫓겨냈죠? 정부한테 돈을 받고 정부 결혼하기. 그런 사기 좌파 가정 파괴 시스템 놓잖아요, 미국에. 특별히 흑인들한테. 이 인종차별주의자들, 루스벨트 같은 사탄 백인 우일지 좌파 사람 대통령이 흑인들 죽이기 위해서 흑인들한테 루스벨트 대통령, 루스벨트가 FDR, 프랭클린 루스벨트, 그 좌파 대통령. 그 양반이 자기가 흑인들 도와준다고 하면서 복지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정부한테 복지 돈을 받기 위해서 이혼증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혼증. 남편이 진짜 없는 것을 보여줘야 증거. 그 일부러 했죠. 그거는 흑인들 가정 파괴했어요. 여자들한테 인센티브 줬죠. 남편을 쫓겨내고 정부에 돈을 받고. 또 아이들 몇 남자고 아이 낳아도 돈 더 많이 내려와요. 그러면 이거는 남편과 부부 파괴하는 여성들 문화 되버리죠. 아이들이 아빠 없이 성장하는 문화. 그 사회학 통계 보면 아빠 없는 아이들이 범죄율이 훨씬 높죠. 이혼율이 훨씬 높죠. 미래 월급도 훨씬 낮죠. 별의별 문제 다 있어요. 아빠 없으면. 왜? 그 아빠는 가정의 제사장 노릇해야 되니까. 아빠들 쫓겨내면은 가정 파괴돼요. 한시어머니 뭐 했어요? 아빠를 쫓겨냈잖아요. 흑인들이 불같은 성격이 있어가지고 그냥 서로 다 죽일 거야. 아빠들 없으니까 가정 파괴이 다 됐으니까 지금 많은 흑인 커뮤니티에 범죄인들이 시민들 죽이죠. 범죄인들이 총기 소유 금지법 만들어도 범죄인이기 때문에 법의 말을 안 들어요. 불법 총기를 가지고 사람들 쏴요, 죽여요. 세계 유명한 로트 박사님이 이번에 우리 철창 축제 왔죠? 로트 박사님이 요따만한 큰 통계학적인 책 썼죠. 뭐냐? 미국의 모든 주들 보게 되면 좌파들이 운영하는
도시보 그러면은 그 도시는 총기 금지해요. 시민들이 서로 죽일 거야. 사고가 나면 어떡해? 이 사람들이 불같은 성경 있잖아. 서로 죽이자. 이래 똑같은 허위선전. 그 통계 보게 되면 총기 일반 착한 시민들 총기 금지하게 되면 범죄율이 폭발적으로 올라갑니다. 반대로 모든 보수주들의 모든 시민들이 총기 소유 쉽게 할 수 있어요. 미국의 우리 장총, 권총, 일반 사람들로 수십 개 있어요. 정부 허락 없이, 면허증들 없이. 그런 도시들, 그런 주들, 텍사스, 테네시, 플로리다, 그런 주들의 범죄율이 제일 낮으네요. 이상하네요. 범죄인들이 싫어하래요. 착한 시민들이 파워 있을 때. 그 범죄인들이 그냥 깡패만 아니라 투표 받는 범죄인들도 국회의원들, 하원, 미국 특별히 좌파 세상 얼마나 범죄 짓을 많이 해요. 한국도 그렇죠. 전 세계 나라들 그렇죠. 지금은 시작 단계, 화학물 무기들이 아직도 약하고 시민들을 말 듣게 순종하게 만드는 단계죠. 지금 훈련 단계. 3년 코로나, 이제는 원숭이 뭐라고요? 투창? 보세요. 한국의 첫 번째 확진자가 나면 난리 거야. 난리가 모든 KBL 다 미친 듯이 하루 종일 시민들 공포. 그 사람이 죽지도 않았는데 그냥 확진자만 됐는데 할 거예요. 빨리 비상이야. 빨리. 좌파 놈들이 빨리 세계보안기구한테 파워 줘야 돼. 빨리 그들이 우리 살려줘야 돼. 할 거예요. 마스크 안 입으면은 너는 사람들 죽이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똑같은 소리 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첫 번째 확진자가 이제 피부가 일어나게 되고 막 진물이 나오고 그러면 그 사진을 아주 그런 사진을 찍고 다 보도할 거죠. 아주 심하게. 일반 시민들과 특별히 여성들이 그거 보면서 두려움, 공포가 생겨요. 그러면서 아나운서들이 나와서 여러분 여러분 아이들이 이렇게 걸리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스크 항상 끼시고 또 세계보건기구한테 파워주는 것을 지지합시다. 똑같은 사이코 세뇌 허위 선전. 실체적인 바이러스 전문가들 금지 말 못하게 하고 실체적인 전문 의사들 말 못하게 하고. 이야, 여러분은 벌써 이거 했잖아요. 이거 우리 세계적으로 코로나 사기로. 이제 시민들이 이제 코로나 3년 동안에 착한 정부 아이들처럼 말 잘 들었으니까 이제 좀 풀어질 때 아유 정부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부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부 구세주님 그들이 세계 인권 유린했는데 그들이 모든 나라들 사업들 망쳤는데 중산층을 죽였는데 사실 감옥 가야 돼요 다.
근데 시민들이 너무나 약해져 버렸어요. 감사. 내실에 모을 수 있다고. 우리 뭐 6명 이상 모을 수 있대, 방에. 세상에. 이렇게 하면서 중국 복군주의가 커집니다. 시민들의 아버지는 정부 아니에요. 시민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정부 인원들이 여러 시민들이 선택하는 종들이잖아요. 아버지들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주인들 아니잖아요. 세계 시민들이 이것을 몰라요. 너무 세뇌당했어요. 자기의 참된 정체성,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딸 돼야 되니까. 세상에. 그런 세계는 복군주의 아래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하나밖에 없는 기회에 있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빨리 병원 경찰 시스템을 설치하고 1,500만 명 50살 이하 된 군대 훈련 갔다 왔던 남성분들부터 시작하고 한국 국방과 나라 안보 중국이 움직이기 시작하기 전에 중국이 대만 죽이고 다른 나라들 죽이기 전에 지금 소련하고 미국과 유럽이 지금 전쟁 싸우고 있는 거 아시죠, 지금? 아야, 박수 외쳐요. 그 전쟁, 지금, 소련이 미국하고 싸우는 거지. 그거는 제3세계대전 시작이에요, 시작. 그러면서 중국 놈들이 가만히 있죠, 지금. 중국 놈들이 금방 움직이게 됩니다. 벌써 자기들이 2시간 했던 총회, 군사 총회가 폭로됐는데 이놈들이 미국랑 세계대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2시간 비디오가 폭로됐어요. 여러분 한 명도 안 봤잖아요, 이거. 한 명도 안 봤잖아요. 한 명도 보도 안 했잖아요, 그거. 중국 군대가 지금 세계 전쟁 위해서 준비하는 폭로된 비디오. 그거는 참 큰 태평양에 참 중요한 뉴스인데 왜 시민들 안 알려주죠? 그것이 아주 위험한 것인데 한국과 대만은 세계 1등 마이크로칩 시장을 다 장악했죠. 중국은 그것을 얼마나 맛있게 먹고 싶어요. 그거. 어마어마한 돈 자기 본토로 가져가게. 그냥 한국 시민들이 완전히 무기주의에 살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처럼 놀고 카페에 다니고 쇼핑하고 그냥 일반 생활인 것처럼 하고 아무 준비 안 하고 아무 대책 안 하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좀 늦게 대처했죠? 자기가 일어났는데 그날에 폭탄들이 떨어지고 있었잖아요. 탱크들이 자기 도시들에 소련 탱크들이 쳐들어왔잖아요. 그때부터 미친 듯이 총을 시민들한테 주려고 했죠. 정부가 대실패적으로. 시민들이 아무 훈련 없이 아무 준비 없이 아무 싸우는 경험 없이 어떻게 소련군 살인자들 싸워요? 어떻게? 소련군, 중국군은 여러분 가정은 몇 명인지 손자 몇 명인지 얼마나 귀여운지 상관 아니에요. 여러분 아들, 딸들
죽이고 싶어요. 목을 베고 피를 빨아먹고 싶은 거예요. 그런 살인자들 중국에 몇 명? 소련은 100만 명 군, 중국은 1000만 명. 1000만 명? 1억 명, 1억 명. 그죠? 1억 명군. 그 1억 명 중국 공산당 세뇌 평생 받은 사람들이 살인자들, 살인자 행위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얼마나 통곡하는지, 얼마나 잘 빌고 빌고할 건지 상관 안 해요. 그놈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벌써 소련이 전쟁 시작했어요, 구라파에. 수만 명 지금 죽이고 있어요, 지금. 오늘, 이날에. 한국 시민들이 지금 잠자고 있어요. 빨리 준비해야 돼요. 이 선생님이, 이율곡 선생님이 10만 명 군 빨리 준비하라 했을 때 일본이 근데 한국은 그거 안 했죠. 일본군은 한국 군을 완전히 잡아먹었잖아요. 왜 이 선생님 말 안 들었어요? 포식 동물들이 진짜거든요. 폭군들이 진짜이거든. 이거는 환상 아니에요. 한 시어머니가 어마어마한 천주적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세계를 망쳐놨잖아요. 아버님은 재림주로서 세계 안보와 세계 평화 위해서 매일 정성 나가시고 해군 훈련, 평화군, 해군 훈련 낚시 배 타시고 해군 훈련 국가 안보하시고 계시는 매 거문도의 중심장. 우리의 전 세계 기반을 사용하고 워싱턴 타임즈부터 모든 세계 기반을 사용하고 계속 핵 전쟁들 피해할 수 있게 하셨죠. 어떻게 아버님께서 승화하신 다음에 세계가 그렇게 급속적으로 멸망하나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제3세계 대전이 터져요? 어떻게 빨리 전체주의와 공산주의, 빨갱이주의, 정치 사탄주의가 이렇게 급하게 퍼져나가요? 시민들이 문선명 총재 개무시하고 죽으라고 했는데 아버님은 재림주로서 세계 안보하시고 계셨습니다. 다 몰랐어요. 무시만 하고 이단 사이비만 부르고.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한 시대에서 지금은 한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으니 빨리 평화군 경찰 시스템 중국 대비 예비 민병대 군 1,500만 명 매주 시민들이 같이 모아서 훈련하고 매주마다 다시 군사훈련 문화적으로 하고 남자들이 자기 장총을 정부 시설하니 자기 집에 스위스란드하고 이스라엘처럼 자기 집에 가정이랑 보관하게 되고 부인도 훈련시키고 아이들도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은 빨리 세계보안기구 소유권 절대로 대한민국 소유권 절대적으로 주면 안 됩니다. 그 소유권 주게 되면은 그럼 이 대통령은 100%
좌파랑 한패예요. 똑같은 팀이에요. 이름으로만 보수지 좌파하는 행동 똑같이 하면은 나라 죽이는 통참하는 선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엄청난 시험이 있었죠, 미국에. 윤석열 대통령은 큰 기회 있는데 그 기회를 사용하고 시민들 보호해야 돼요. 시민들 보호해야 돼요. 절대적으로 시민들의 대한민국의 소유권을 절대적으로 세계보안기구 공산당 조직한테 절대로 주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그거 하면 한국이 망해요. 우리는 다시 들어오지 못해. 한국은 공산주의 나라 때문에. 보수만 이름을 가진 대통령으로. 미국에도 가짜 보수 많거든요. 이 보수가 어떤 진짜 보수, 가짜 보니까 잘 파악해야 됩니다. 그냥 보수라고 자기가 붙이니까 보수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 미국에서 미치 머코널 이런 완전 시뻘건 거짓말쟁이들이 보수 이름을 찍지만 완전 좌파예요. 좌파 다 도와줘요. 그건 지금은 여러분 잠자고 있을 때 미국은 벌써 40 빌리언 달러니까 얼마예요? 400조. 지금 하원이 승인하고 세계 대전에 투자하고 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한테 보내고. 이거는 소련을 화가 나게 만들까요? 아니면 기분 좋게 만들까요? 또 이 강도가 높아지는 경우에 코로나가 겨우 이 사기 사기 좌파 세계 공산당 테스트가 승리적으로 된 다음에 마스크 이제 허락해 준대. 이제 아이들하고 밥 먹으러 가도 된대. 세상에 이제는 원숭이 두창이 갑자기 83개국 나라 똑같은 날에 나타났네요. 참, 이거 말이 돼요? 보세요. 보라고요. 한국의 첫 번째 확진자. 이야, 얼마나 난리칠까요? 미국에 벌써 확진자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벌써. 뉴욕에도 몇 명, 이런저런 주에서 몇 명, 지금 그 바이든, 완전 좌파 바이든, 중국 주머니에 있는 바이든 가장은 허위 선전을 미국 시민을 공포시키려고 그래요. 여러분 3년 동안 아주 행복하셨죠? 마스크 매일 입고 숨 못 쉬고 가정이랑 밥도 먹을 수 없고 나갈 때도 정부 허락 받아야 되고 아주 행복해 하셨죠? 행복했죠. 이제는 더 큰 질병이 온대요. 세계보건기구에서 10분의 1, 10%가 다 죽는데 코로나가 왔을 때 미국, 영국에 몇 명이라고 하죠? 영국 몇백만 명 죽을 거라고 했죠. 이 사기꾼 교수들이 죽을 거라고. 영국의 제일 높은 유명한 로열 대학들에 이 사기꾼 교수들이 말했던 통계는 뭐예요? 코로나는 500만 명 UK 시민들, 영국 시민들 죽일 수도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백만 명이 죽을 거야.
다 거짓말. 다 거짓말. 시민들이 이제 그 사기 내용들과 박싱 통하면서 파이자 회사와 로이터 통신 주식 장들되는 파이자 제약회사는 80 빌리언 달러가 얼마이고 800조를 벌었죠. 2021년에 800조 벌었어요. 사기 박싱 통하면서. 그놈들 돈 어마어마하게 벌었어요. 시민들이 3년 전에 죽어갔는데 그 슈퍼 엘리트들이 수백조 벌었어요. 이상하네. 모든 나라들 경제해보고 그러면 모든 나라들이 2021년에 적자였는데 한 나라밖에 흑자였네요. 무슨 나라였나요? 세계 질병 코로나 퍼뜨렸던 중국은 흑자였네요. 세계 한 나라밖에 흑자했는데 미국도 적자해서 2021년에 한 나라만 흑자했는데 우리 사랑하는 공산당 중국이었네요. 정치 사탄주의 나라. 18억 명, 몇 명이에요? 1.8 빌리언, 18억 명이죠? 18억 명 무죄한 시민들 억압 누르는 악한 사탄주의 나라. 그 나라만 흑자냈네요. 돈 많이 벌었네요. 그러면서 한국 시민들이 잠자고 있어. 한시 어머니처럼. 서울시는 몇 명이 서울시에 있죠? 2천만 명이죠. 예? 상해는 서울보다 3배. 3천만 명 거의. 상하이. 상해라고 그러죠? 상해 아니면 상하이 어떤 거예요? 에? 둘 다 말하면 어떻게? 둘 다 한국 사람인데 둘 다 상하이 어떤 거예요? 하여튼 서울시는 1,000만 명이잖아요. 상하이는 3배 커요. 서울시보다 3배 더 큰 도시를 완전 록다운했어요, 중국이. 생각해봐요. 만약에 한국에서 우리는 정부 서울시 문 닫았으면 완전 록다운 다. 한국 전국이 망하잖아요. 여기는 모든 공장들부터 모든 회사들부터 모든 등등등, 그죠? 이 도시, 서울시 도시보다 3배 더 큰 샹하이를 완전 지금 록다운하고 있어요, 지금. 세계적으로 무역하는 상하이 도시를 시민들 일 못하게 하죠. 물건들 생산 못하게 하죠. 왜?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세계 공급 라인을 죽이고 있죠, 지금. 우크라이나는 세계 50% 밀 시장, 유럽 70% 석유 시장, 소련은 그 시장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잖아요. 일반 시민들이 6개월 안에
음식값이 배로 올라가게 되면 일반 시민들이 힘들겠죠. 그 다음에 1년 안에 4배로 올라가면 조금 더 힘들겠죠. 석유값이 2배, 3배, 4배, 5배 올라가면 조금 힘들겠죠. 일반 시민들한테. 슈퍼 엘리트들한테 힘들지 않겠죠. 일반 시민들한테 많은 힘이 들 거죠. 그거는 중산층을 죽이는 작업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빨리 윤석열 대통령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병화군 경찰 시스템과 중국 예비 민병대 훈련과 두 번째는 세계 보건기구 절대로 대한민국 소유권을 넘겨주면 안 됩니다. 우리 미크로코스모스는 그런 조건들 세우지 않고 나라를 살라고 하는 그러한 정성화 조건들 세우지 않는 마크로코스모스도 망합니다. 미크로는 먼저 가고 항상 먼저 가고 마크로는 따라옵니다. 마크로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시민들을 모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좋은 대통령 되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고 그랬으니까 절대로 대한민국 소유권을 이 세계보안기구 공산당 거짓말 조직한테 절대로 넘기면 안 돼요.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잘했던 것이 뭐냐? 미국을 세계보안기구 멤버로 뺐어요. 바이든 감찰자는 들어가서 미국을 다시 집어넣었어요. 이런 사기 행동 작성하고 이젠 모든 나라들이 투표하면서 이제 자기 소유권 줄 건지 안 줄 건지 이제 결정해야 돼요. 벌써 브라질 볼소나로 대통령이 나와서 용감한 브라질 리더로서 우리는 세계보안기구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 브라질은 소유권, 우리의 나라 주권 있다. 했습니다. 이건 윤석열 대통령도 브라질 볼소나로 대통령처럼 빨리 나라를 보호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러면 우리는 계속 한국을 찾아올 수 있어요. 안 하면은 우리 못 올지도 몰라요. 모든 마스크 금지, 마스크 이런저런 금지, 외국인 못 들어오게 이런 별의별 미친 행동 다 다시 시작합니다. 나라를 죽이는 행동, 시민들 노예로 만드는 행동, 중산층을 죽이는 내용, 세계적으로 그런 사탄주의, 빨갱이 정치 사탄주의 내용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대한민국은 유일한 기회, 보수 대통령이 겨우겨우 이겼으니 그 유일한 기회를 사용하고 이 나라의 소유권을 절대적으로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아버님의 3대 왕권이 계속 방문하고 복음 전파도 하고 한국에도 참된 자유, 이런 반자유 아니고 미국처럼 참된 자유, 시민들이 모든
그 평화군 경찰 파워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대한민국 되면 이거는 태평양권에서 첫 번째 나라예요. 그렇게 되면은 한국은 아주 유일한 특별한 위대한 동양권인 위대한 나라, 시민들의 자유를, 제일로 큰 자유를 시민들한테 주는 거. 그렇게 하면은 한국은 완전히 다른 길, 다른 미래 바라보고 갈 수 있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더 많은 전체주의, 더 많은 사기, 허위 선전, 코로나 3년 시민들 공포 주고 별의별 인권 유린했던 것이 또 반복, 또 반복, 또 반복. 그러면서 그놈들이 조금 더 센 화학물 무기, 좀 더 센 화학물 무기, 시민들을 가둬놓는 것을 익숙하게 만든 다음에 큰 무서운 화학물 무기 수억 명 죽이는 그런 것들 퍼뜨리게.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한국은 자기 소유권을 보호해야 되고, 그 나라가 주는 자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들한테 주시는 자유, 그것을 보호해야 돼요. 그런 나라로 쓰게 되면은, 그러면은 대한민국은 태평양권에서 중국이 세지면서 또 대만 죽이려고 하고 남한 죽이려고 하고 일본하고 미국 쫓겨내고 미국을 쫓겨내고 일본까지 다 잡아먹은 태평양 완전히 장악하고 싶은 욕망이 있지만 상황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시민들이 주님을 더 추구합니다. 주님을. 사실은 한국은 70년 동안 아버님 보호권 안에 그렇게 평화스러운 세계로 살았는데 하나님을 많이 잊어버렸죠. 세속 쪽으로만 빠지고 물질주의만 되고 쾌락주의 문화되고 제일로 간통률이 높은 한국, 일본, 제일로 자살률이 높은 한국, 제일로 가정들이 결혼을 지키지만 계속 간통하는 바람피는 부부들, 이런 나라로 유명하잖아요. 그거 얼마나 부끄러운 현실이에요. 술집 문화하고 이거 일반 미국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 못해. 이거 동양과 한국의 이런 술집 문화. 이거 기독교 가정 원칙하고 완전 사탄주의거든. 미국 사람들이 이해 못해요, 이거. 자기가 사업하니까 자기 파트너들 막 술집 바람피게 간통하게 해요. 절대로 안 그래, 미국 사업들이.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동양권의 그런 사악한 문화가 사로잡혀서 사람들. 섹스 문화, 비밀 섹스 문화. 이거는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신 문화 아니에요. 이거는 사탄 문화죠, 사탄. 그런 문화가 이기게 되면서 한국이 계속 중국 지배 아래 들어오면 중국은 더 심하죠. 기독교 자체가 불법이니까. 한국은야말로 기독교 기반과 기독교 윤리가 어느 정도 깔려 있으니까 별의별 짓을 안 하려고 그러죠. 생각해보세요. 중국 사람들이
무신론이니까 돈 벌기 위해서 모든 거 다 하잖아요. 아이들 팔든지 뭐 거짓말 하든지 별의별 짓 다 하잖아요. 무신론 문화. 에? 뭐라고? 장기도 판다고. 장기도 판다고. 예, 무신론 문화. 인간은 소중하지 않아요. 무신론 문화에. 무신론 철학, 무신론 사상에 인간은 특별하지 않아요. 인간은 동물이에요. 동물. 유전된 진화된 동물. 근데 우리 동물 농사하잖아요. 인간은 그냥 발달된 동물이면 그러면 인간들 농사하는 것도 나쁘지 않네요. 동물이니까. 인간 보호해야 된다. 생명은 소중하다. 배 안에 있는 아기까지 인권이 있다. 이런 사상이 다 어디 와요? 어디서 와요? 하나님 믿는 철학과 신학에서 나와요. 나라가 무신론 점점 세속화 쾌락주의 되면 이런 제일로 중요한 이 기둥들. 사람이 소중하니까 왜? 자기가 완벽하게 아니야.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창조물이니까 그냥 사람은 하나님을 닮잖아요. 창조물 중에 제일 소중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애기들 보호해야 되고 낙태하면 안 되고 예? 사람들이 소중하니까 인권이라는 것도 있고 인권 지켜야 되고 이거 무신론 시스템이 없어요. 이거 사람이 소중하지 않아요. 사람이 동물이에요. 동물. 엘리트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주관할 수 있는 동물들 그렇게 보죠. 빌 게이츠와의 세계보안기구 소로스와 로스처의 사탄주의 사악한 악한 놈들 시민들을 그냥 동물로 보죠. 그리고 세계인권위원회도 뭘 어때? 박신 입 다물고 빨리 박신 먹어. 또 그들이 한 번 박신 주사 한 번 맞으라고 했죠. 그 다음에 2개 됐죠. 그 다음에 부스터 3개 됐죠. 그 다음에 더블 부스터 4개 됐죠. 그 다음에 트리플 부스터 5개 됐죠. 모든 터프 바이러스 전문가 선생님들이 나와서 이 독주사 먹지 말라고 받지 말라고 충분한 연구가 없다고 스파이크 프로틴, 스파이크 단백질이 몸을 가득 차한다. 3번째 받으면 몸이 배출할 수 없다. 세계 제일로 유명한 바이러스 1등 전문가 로버트 말론 박사님. 미국 6특허 mRNA 백신 창시자. 그러니까 그런 걸 말해도 입 다물게 했잖아요. 자기들이 제약회사는 400조 버니까 돈 버니까. 그런 악한 사악한 사탄주의 놈들이 지금 온 세계를 세계보안기구 통하면서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주에 만나고 토요일에 우리는 한국 떠날 때 이놈들이 발표할 거예요. 그건 모든 자유 있는 나라, 일본, 한국, 미국 다 지금은 이
싸우지 않으면 여러분 나라들이 팔려갑니다. 없어져요. 건강을 팔면서 다 사람들의 건강을 지켜야 된다. 그 허위 선전 라인을 팔고 시민들 그 나라들의 소유권을 주게 하는 나라들이 완전 세계 공산주의 세계보안기구와 사탄 유엔 조직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좋든 싫든 세계보안기구가 그 나라를 팬데믹 나라로 정하기만 하면은 자기들이 마음대로 그 나라를 운영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팬데믹이라는 것도 자기가 정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뭐라 미국에서 코로나도 아니고 코로나는 팬데믹이라고 하고 근데 뭐가 팬데믹인지 알아요? 지구온난화는 팬데믹이 되게. 이거는 헬스 위기래요. 또 뭐가 헬스 위기나 인종차별도 헬스 위기래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이놈들이 어떤 토픽, 별의별 토픽 수천만 개 고르고 그것이 그냥 헬스 위기란 이름만 명칭 붙이면은 세계보안기구는 여러분 나라를 지배합니다. 예? 총 문제도, 총 문제. 총기 소유도 미국 헬스 위기라고. 총은 무슨 헬스 위기예요? 총은 도구잖아요, 도구. 죽어있는 철 덩어리 도구. 총은 살아있지 않잖아요. 미친놈이 총 들게 되면 많은 사람 죽일 수 있잖아요. 착한 사람이 총 들면 미친놈을 잡아갈 수 있잖아요. 총은 죽어있는 철이잖아요, 철. 살고 있지 않잖아요, 총은. 세계보안기구는 어떤 토피크 고르고 그것이 헬스 위기라고 하면서 나라를 다 지배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와서 우리 아버님께서 성령 역사로 통일마켓 찾아주시고 그러한 우리 식구들랑 전국 식구들랑 7시간 동안에 노래 부르고 춤추고 아버님의 성령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했는데 그냥 춤추고 노래 부르기 때문에 아버님께서 3대 왕권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한테 큰 경고가 있어, 경고. 딱 마지막 집회에 세계적으로 두 번째 바이러스가 83개국 안에 갑자기 터졌어요. 우리가 그렇게 될 거라고 벌써 몇 년 동안에 벌써 말했잖아요. 또 여기 여수 첫 번째 집회부터 계속 나빠질 거라고 여러분한테 경고했잖아요. 여러분 여수에 계신 분들 들으셨죠, 그거? 그대로 2주 만에 두 번째 세계 바이러스가 나타났네요. 다시 시작이에요. 하고 멈추지 않을 겁니다. 계속 나빠질 거예요. 지혜 있는 분들이 빨리 준비해야 돼요. 지혜 있는 사람들이 빨리 회개해야 돼요. 갑자기 이주 확산된다는 소식과 함께 WHO가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주류 언론은 관련 소식을 상세히 전하는 등 세계는 일사불란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치 미리 준비했다는 듯 말이죠. 참고로 원수의 두창 바이러스는 과거 수십 년 전 소멸된 것으로 여겨졌던
천연두와 같은 바이러스입니다. 세계에 백신을 공급해 떼돈을 벌어들인 화이자도 등장했습니다. 전 미국 식품의약국 국장으로 현재는 화이자 이사인 전염병 전문가 스콧 고틀립 박사의 원숭이 두창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어떻게 이들은 이것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요? 기사에서도 언급됐듯이 자연에서 발생한 천연두 바이러스라면 사람 간 감염은 흔하지 않습니다. 즉 웬만하면 사람들 간에는 전염을 잘 시키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상황이면 이 바이러스는 잠시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것이 보통일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 바이러스가 사람 간 전염을 일으키며 확산세가 빨라진다면 그건 인위적으로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조작된 바이러스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가 됩니다. 누가 그런 일을 계획한 것이며 무엇을 위해 이런 악한 일들을 도모하는 것일까요? 이미 이러한 일들은 모두 사전에 예고가 된 일들입니다. 예레미 TV에서 몇 달 전 방송한 새로운 전염병 창궐을 예언한 빌 게이츠 2차 플랜데믹 시작이라는 제목의 386번 영상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서방 나라들이 코로나 출구 전략을 찾아 실행에 옮기는 이유가 드러난 것 아닌가 생각이 되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전염병에 대해 말만 했다 하면 모조리 맞추는 현 시대 최고의 예언가로 손꼽히고 있는 빌 게이츠가 코로나에 이어 또 다른 팬데믹이 닥칠 것이라며 경고에 나선 것입니다. 그는 왜 지금 시점에 이런 발언을 한 것일까요? 빌 게이츠가 코로나에 이어 또 다른 팬데믹이 닥칠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팬데믹은 코로나 바이러스 개통과는 다른 병원체에서 기원할 것 같다면서 전 세계 정부가 앞으로 백신 개발과 보급에 더 빨리 움직이고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CNBC 방송의 보도에 따르면 빌 게이츠는 18일 독일 미네남보회의에서 우리는 또 다른 팬데믹을 겪게 될 것이다. 다음번에는 다른 병원체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빌 게이츠는 코로나 팬데믹이 2년을 넘기면서 최악의 악영향은 사그라들었다고 진단했습니다. 전 세계 인류의 상당수가 일정한 수준의 면역력을 확보했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또 최신 변이인 오미크론으로 인해 코로나의 중증도도 크게 약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이어 올해 중반까지 전 세계 인구의 70%에게 코로나 백신을 맞힌다는 세계보건기구의 목표 달성은 이미 늦었다면서 세계가 앞으로는 백신을 개발하고 보급하는데 더 빨리 움직여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아니라 WHO까지 한국을 가리켜 백신 허브이자 유일한 희망이라고 말하며 한국에게 애원했다고 하는데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로 아프리카에서 보고되어 온 온몸에 수포가 생기는 원숭이 두창이 유럽 등 일부 국가에서도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국 보건당국은 이 원숭이 두창이 이미 지역사회에 확산했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원숭이 두창에 걸리면 천연두와 마찬가지로 발열, 두통, 근육통, 피로감 등 초기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후 수포와 딱지가 피부에 생기고 얼굴과 생식기 등 몸 전체로 번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호흡기로 감염되지만 최근 성접촉으로도 전파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빌 게이츠가 다급하게 한국을 방문했다고 하는데요.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전염병 타격을 막기 위해 한국의 도움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WHO까지 한국을 가리켜 백신 허브이자 유일한 희망이라고 말하며 한국에게 애원했다고 하는데요. 세계보안기구는 어떤 토피크 고르고 그것이 헬스 위기라고 하면서 나라를 다 지배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와서 우리 아버님께서 성령 역사로 통일마켓 찾아주시고 그러한 우리 식구들랑 전국 식구들랑 7시간 동안에 노래 부르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아버님의 성령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했는데 그냥 춤추고 노래 부르기 때문에 아버님께서 3대 왕권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한테 큰 경고가 있어, 경고. 딱 마지막 집회에 세계적으로 두 번째 바이러스가 83개국 나라에 갑자기 터졌어요. 우리가 그렇게 될 거라고 벌써 몇 년 동안에 벌써 말했잖아요. 또 여기 여수 첫 번째 집회부터
계속 나빠질 거라고 여러분한테 경고할 때나 했잖아요. 여러분 여수에 계신 분들 들으셨죠 그거? 그대로 2주 만에 두 번째 세계 바이러스가 나타났네요. 다시 시작이에요. 하고 멈추지 않을 겁니다. 계속 나빠질 거예요. 지혜 있는 분들이 빨리 준비해야 돼요. 지혜 있는 사람들이 빨리 회개해야 돼요. 팩트만 조사를 한 결과 이 문이라는 사람이 공산주의 붕괴의 최전선에서 굉장히 노력을 했더군요. 아무도 믿고 있지 않을 때에 그게 아마 1984년 그 무렵에 네. 그 소련은 7년 안에 반드시 붕괴한다. 네. 그렇게 스스로가 믿고 네. 그 모든 사람을 글로 집어넣어서 다 그냥 그 미치광의 얘기다 하면서도 그걸 따라가긴 했어요. 실제로 91년에 공산주의가 네. 문을 닫았으니까요. 네. 또 이제 이 사람하고 그 고르바초프의 만남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고르바초프가 전통적인 소련의 힘을 다 가진 사람은 아니에요. 칼기 격추에 대해서 소련이 잘못 그 대응하고 거짓으로 일관하고 하다 보니까 이 젊은 정치국원들한테로 넘어갔거든요. 네. 그래 이 고르바초프는 그 젊은 정치국원 중에 하나인데 군이라든지 KGB라든지 이런 거를 통제를 전혀 못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페레스트로이카나 글라스노스트를 하면서도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 문이 찾아가가지고 그 엄청난 지원과 용기를 주거든요. 네. 그래서 고르비가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고 나서는 한국으로 이 문을 찾아오잖아요. 자기 부인하고. 그때에 공산주의의 최고 일원가였던 그 부인 라이사 여사가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와요. 기독교로 이렇게 바꾸는 거죠. 네. 완전히 외면하고 글을 쓴다는 것 자체가 또 네. 하나의 왜곡이 되기 때문에 네, 네. 제가 아주 있었던 히스토리컬 팩트만 뽑아가지고 네. 쓰기는 했어요. 아까 제가 평북 정주를 가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노무현 정부 시기에 남북관계 좋을 때 그 사실은 북한 애들이 남북관계 아무리 좋아도 평양을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관광 상품으로 내놓지 않거든요. 네. 금강산 관광 정도가 이제 됐고 개성 관광이 됐었던 시절이죠. 근데 당시 통일그룹에서 하는 여행사에다가 특별히 2005년일 겁니다. 2005년 한 3개월 정도만 시범적으로 네. 평양관광을 열어줘요. 아. 그 정도로 당시 통일그룹과 문선명 총재에 대한 북한 측의 신임은 대단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2005년에 평양관광이 열려서 제가 그때 처음 시범관광단 1호로 가서 관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통일그룹에 대한 애우 차원에서 해준 상품이라서 문선명 총재의 고향인 정주까지 개방을 합니다. 그 시골이거든요. 굉장히 시골이고 사실 평양에서 정주까지 가는 길에 보면 우마차가 보이고 막 거의 보여줄 수 없는 환경인데도 결국 보여주고 그 코스까지 갔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면 아무튼 1991년에 그 당시 김일성과 문선명의 만남이라는 것이 적어도 북한 지도부에게는 문선명이라고 하는 통일그룹에 대해서 굉장히 막대한 신뢰를 갖게 했던 사건이고 그 뒤로도 사실은 남북관계 와중에 교류협력 사업이나 경제협력 사업이나 특히 이제 평화자동차라고 해서 실제로 평양 자동차를 만들어서 팔았던 게 통일그룹입니다. 네. 그 정도로 이제 김일성이나 김정일로 이어지는 북한 지도부는 통일그룹에 상당히 호감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소설의 이제 마지막 쪽으로 쭉 가다 보면 이제 지민하고 그리고 문이 고르바초프와 이제 만나게 되죠. 이제 그게 이제 붕괴 직전에 그 당시가 그 예. 즈음으로 이제 예. 잡으신 건데 셋이 만났다라는 이 만남 예. 어떤 의미를 해석하면 좋을까요? 그것이 이제 결국은 네. 지민으로서는 원래 오시포비치라는 네. 직접 자기 동생을 쏴서 격추시킨 조종사에 대한 복수를 꿈을 꾸고 갔는데 네. 막상 만나 보니까 이 사람은 선량한 보통 사람. 그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는 걸 이해를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더 큰 자를 찾아서 복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다. 네. 그래서 이제 지민하고 고르바초프가 만나는 건 필연적이에요. 네. 이야기 전개상. 네. 또 한 사람 이제 그 문은 오래전부터 실제적으로 공산주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써왔고 고르바초프를 만나가지고 그 머릿속에 공산주의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실제로 그 행동에 옮긴 사람이에요. 네.
셋이 만나가지고 어떻게 이제 결말이 지어져야 되느냐. 만나는 것까지는 뭐 소설의 그 구성상 네. 당연한 거고. 네. 거기서는 이제 각자 위치를 지킵니다. 지민은 지민대로, 문은 문대로, 고르비는 고르비대로 하지만 그 뒤에 문의 부인 한학자하고 그 고르비의 부인을 라이사하고 얘 그 조그만 아주 속옷 같은 게 있잖아요. 소련의 무용단 단원은 너 이거 실수하면은 너의 아버지가 처벌받아. 이런 시스템이고 여기 그 리틀 에인절스에는 실수하고 나서 쪼르르 그 한학자한테 달려가가지고 나 실수했지만 아이스크림 사줄 거죠. 그게 이 두 체제의 차이를 네. 극명하게 보이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저는 그 이 소설이 기본적으로는 이제 칼기 격추에서 시작된 그야말로 체제의 대결이고 하지만 일방적으로 공산주의가 나쁘다. 그리고 반공산주의가 일방적으로 좋다. 이거를 이데올로기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네. 그런 그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에서 느끼는 그 인간다움 또 그다음에 그 아주 소소한 자유 네. 여기에서 두 그 이념과 체제의 차이를 좀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제2차 세계대전 직후 기독교를 기반으로 하는 민주주의 국가들이 세계 질서를 재편하지 못한 채 폭력적 공산주의 체제가 세계적으로 세력을 확대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문선명 선생은 68년 국제승공연합을 창설, 소련, 중국, 북한과 대치하는 한국과 일본의 그 기반을 만들어 공산주의 세계 적화 전략을 저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자유민주 세계의 세계적인 방어선인 미국이 붕괴할 경우에는 공산주의가 전 세계를 비참하게 파괴할 것을 아신 문선명 선생은 1971년 12월에 미국에 도착. 30년간에 걸친 미국 부흥운동의 개막이 됐습니다. 문선명 선생이 미국에 도착했을 때 미국은 개인주의에 휘말려 살인, 마약, 프리섹스 등이 만연한 병든 대륙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염려한 문선명 선생은 세계 10개국으로부터 청년들을 미국으로 소집하여 미국이여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라. 세계를 위한 미국이 되라고 하는 주제로 각지에서 강연회를 개최했습니다. 3년 동안의 강연 활동의 결과 700여 도시로부터 명예 시민상을 받고 국회에도 초대되어 강연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노력들의 결실은 미국 현대 역사에 남는 3대 대회로 이어졌습니다. (1974년 9월) 뉴욕의 메디슨 스퀘어 가든 대회는 2만 5천 명이 수용 인원인 대회장에 6만 명이나 모여와 주변은 한때 큰 열광에 휩싸였습니다. 새로운 성서 해석을 하시면서 지금이 재림의 때라고 전심전력으로 외치시는 문선명 선생의 모습은 많은 미국 국민들에게 큰 감명을 주었습니다. (1976년 6월에) 열린 양키 스타디움 대회는 그 직전까지 폭풍우가 쏟아져 대회장은 물에 잠기고 장식들도 모두 날아가 버리는 해프닝이 벌어졌지만 모든 스태프들은 일치 단결하여 준비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기적적으로 기후는 좋아졌고 대회장에는 미국 국민들로 꽉 채워졌습니다. 미국 대회의 절정은 그로부터 약 3개월 후에 열린 워싱턴 대회. 미국 전역에서 50만 명이 몰려온 역사적인 대회가 됐습니다. 문선명 선생은 미국이 건국 정신을 되찾고 세계의 중심적 역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이라고 강력하게 호소했습니다. 이미 초민족적으로 결성된 미국은 통일 세계의 모형이니 미국의 날이 센 하나님의 축복은 미국만을 위한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같은 자녀로서의 전 세계 형제 자매들에게 나눠 주어야 할 축복인 것을 확실히 알고 세계적으로 닦아놓은 기독교 기반 후에 세계 주도 국가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태감받은 국가로서의 사명을 완수하여야 합니다. 미국은 오늘 각성하여야 합니다. 내일이면 늦습니다. 1976년 그 해에 있었던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제39대 대통령으로 지미 카터가 당선됐습니다. 그는 인권 외교를 내세우며 주한미군의 철수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세계적 위협으로 등장한 공산주의로부터 자유민주 세계를 지킬 수 있는 나라는 미국 이외에는 없기 때문에 문선명 선생은 미국 카터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미국의 일부 정치인과 기독교, 유대교 지도자들이 연합하여 통일교회에 대한 극심한 핍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문선명 선생은 탈세 혐의로 기소되게 됐습니다. 미국에서는 종교단체의 재산은 최고 책임자의 명의로 관리가 되는 것이 관례로 헌법에도 보장돼 있습니다. 그 때문에 통일교회 재산도 문선명 선생의 명의로 은행에 예금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금 이자에 대하여 납세 신고를 안 했다고 하는 탈세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0개월, 벌금 2만 5천 달러의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These projects have required a vast amount of final resources, as well as the hard work and the loving sacrifices of fellow church members. When you understand the scope of my work, can you really believe that I came to America to defraud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of an estimated $25,000 in taxes? From the very beginning, it was not a tax case. It has been an invasion by the government. And I pray for this country. I thank God that He is using me as His instrument to reveal the fight for religious freedom and to ignite the spiritual awakening of America in this most crucial hour of human history. 형무소에 수감되는 날 아침, 문선명 선생은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과 이별의 인사를 했습니다. 미국을 떠나면 복역을 피할 수 있지만 문선명 선생은 미국의 죄를 대신 홀로 안고 스스로 감옥의 길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문선명 선생의 미국에 대한 깊은 사랑과 진실을 알게 된 미국의 종교인들이 이 재판의 부당함을 호소, 문선명 선생을 지지하는 데모가 각지에서 벌어졌습니다. 거기에서 역사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결코 손을 잡지 않았던 흑인과 백인의 기독교 성직자들이 함께 손을 잡게 된 것입니다. (1985년 8월 20일) 문선명 선생 출감. 그날 밤은 전미 60여 개 이상의 기독교 교파로부터 2,000명 이상의 성직자들이 모여 문선명 선생의 출감을 축하했습니다. 문선명 선생은 미국 국민들에게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라,
세계를 위한 미국이 되라고 호소하는 한편 많은 정치가들에게도 공산주의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하나님주의를 통하여 공산주의 극복은 물론 민주주의 사회에 있어서 윤리 도덕의 회복을 호소했습니다. 따라서 문선명 선생은 1982년 일간지 워싱턴 타임즈를 창설, 워싱턴에서 유일한 보수계 신문으로서 레이건 정권을 지원한 것입니다. 사실 워싱턴 타임즈는 창간 이래 미국 정부 정책에 막대한 공헌을 해왔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SDI 구상 지원입니다. SDI 전략 방위 구상은 미소 간 핵전쟁 회피를 위한 최후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국가 정책으로 펴나가는 데에는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가 불가결한 것이었습니다. 워싱턴 타임즈는 SDI 구상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미국 국민들의 여론을 선도해 나갔습니다. Yet our spirit of optimism, of better tomorrows, is as strong as ever. The American people know the truth, and you, my friends at the Washington Times, have told it to them. It wasn't always the popular thing to do, but you were a loud and powerful voice. 이 발표를 들은 고르바초프 서기장은 미국의 SDI 정책에 대응하면 소련 경제가 곧 붕괴해버린다고 판단하여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트라고 하는 개혁 개방 노선을 취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개혁이야말로 냉전 종결을 가져온 하나의 커다란 요인이 됐던 것입니다. (2001년) 문선명 선생은 다시 미국 50개 주 전체를 순회하는 강연 노정에 나섰습니다. 그때 문선명 선생은 81세, 그것도 50개 주를 50일에 순회하는 그야말로 목숨을 건 강행군이었습니다. 그런 강행군의 일정 속에서도 문선명 선생이 호소한 것은 30년 전과 같은 미국이여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라, 세계를 위한 미국이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미국 50개 주 순회에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이슬람과 유대교를 비롯한 많은 성직자들이 함께 동행하면서 문선명 선생을 구세주 메시아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Reverend Sun Myung Moon and Dr. Hak Jahan Moon are about trying to live for the sake of others. Yet this man of God was persecuted. He was mocked. He was bruised. He was locked up. He was persecuted. But then I read somewhere in the Word of God where it says, but he was wounded for our transgressions. He was bruised for our iniquities. And so I'm so glad that we have the person of the Reverend Sun Myung Moon about to address us today. He is a prophet. Yes, he is a Messiah. Yes, he is a God. 이 순회 강연에 참가한 성직자 가운데는 문선명 선생을 따른다는 이유로 소속 교단의 박해를 받은 성직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선명 선생이 박해를 극복하고 미국을 더 사랑했듯이 그들도 박해를 감수하며 문선명 선생과 함께 미국 전역을 순회했습니다. 그리고 We will stand, 우리들이 일어서자고 하면서 종파를 초월한 성직자들이 미국 쇄신운동에 나섰습니다. 이 강연으로 인해 미국의 전 종교계는 크게 바뀌었습니다. 2003년 십자가를 내린 성직자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유대교와 이슬람교의 성직자들과 역사적인 화해의 장을 가졌습니다.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자들에게는 구원의 상징이었지만 다른 종교들에게 있어서는 침략의 상징일 뿐이었습니다. 따라서 기독교의 성직자들이 십자가를 내렸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와 다른 종교 간에 있어왔던 기나긴 원수 관계에 막을 내리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2003년 12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의 대표가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왕관을 봉헌하는 의식을 거행하고 3대 종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평화의 왕으로 모셨습니다. 문선명 선생이 미국에 걸었던 30년 생애,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분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희생의 한 생애였습니다. 미국이여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라, 세계를 위한 미국이 되라. 그 외침은 지금 요원의 불길처럼 미국 전역 국민들의 마음속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삶과 죽음에 대한 끈질긴 기도 끝에 예수님이 손을 내미셨습니다. 고통받는 인류 때문에 하나님이 슬퍼하고 계시니 이 세상에서 특별한 사명을 맡으라 하셨습니다. 무일푼으로 국토 순례를 하며 민족의 절망과 슬픔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민족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 문선명은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일본 유학 시절 하루 두 끼의 식사와 이불을 대신했던 신문지 한 장. 고생 왕초가 되면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학창 시절 독립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일본 경찰에 잡혀가서 피를 토하고 숨이 끊어지는 듯한 고문도 당했습니다. 26.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평양으로 넘어갔습니다. 전도를 시작하고 남한의 스파이란 누명으로 흥남 감옥에서 2년 8개월 동안 복역했습니다. 모두가 죽음을 넘나드는 굽이굽이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이 바로 문선명이 나아갈 길임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1951년 부산 노무자 수용소에 머물면서 통일 결의의 근간이 되는 원리 원본의 초고를 썼습니다. 범내골에 토담집을 짓고 교회를 시작하고 1954년 서울 북학동 판잣집에 어느 교파에도 속하지 않는 세계 기독교 통일 신령협회 간판을 내걸었습니다. 대학가 전도를 시작한 지 2달 만에 이대와 연대를 중심으로 신도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위기감을 느낀 이대와 연대는 교수 5명을 해임하고 학생 14명을 퇴학시켰습니다. 사이비 종교 집단이란 딱지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병역법 위반이란 거짓 혐의로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됐고 3개월 만에 무죄로 석방됐습니다. 밥이 아닌 욕으로 세상에서 가장 배부른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들기 위해서는 세계 무대에서의 선교 활동이 급선무였습니다. 1958년 일본, 1959년 미국 선교사 파송을 시작으로 전 세계를 향한 힘찬 선교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1963년 17명의 어린이를 뽑아 세계 평화의 가교 역할을 할 리틀 엔젤스를 창단했습니다. 유신 헌법 선포로 출국 금지가 내려지기 하루 전 미국으로 가는 마지막 비행기를 탔습니다. 미국 국회와 전국에서의 강의를 통해 미국인들의 의식혁명을 이루어냈습니다. 1976년 워싱턴 모뉴먼트에 30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고 뉴스위크에 올해의 인물로 선정됐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새롭게 해석했다는 이유로 문선명 목사는 또다시 미국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미국을 떠나면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됐지만 문 목사는 당당히 덴버리로 향했습니다. 종교의 힘은 넘치는 사랑에 있습니다. 문 총재는 종교의 평화를 위해, 세계 평화를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1985년 공산주의의 종언을 선포했습니다. 1990년 4월 소련에서 고르바초프 대통령을 만나 소련 내 종교의 자유를 부탁했고 1991년 소련 공산당이 해체됐습니다. 1991년 11월 북한에서 김일성 주석을 만났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며 좌익도 우익도 아닌 두익 사상, 하나님주의를 설파했습니다.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조인했습니다. 김 주석은 금강산을 비롯한 북한의 개발까지 부탁했습니다. 사랑만이
남북 통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진실한 사랑 앞에 넘지 못할 벽은 결코 없기 때문입니다. 종교의 궁극적인 목표점은 사랑과 평화가 가득한 세상을 현실 세계에서 완성하는 것입니다. 문선명 총재는 다방면을 통해 세계 평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교육과 문화, 예술 사업을 통해 하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을 키웠습니다. 바다를 개척하며 해양시대의 주역이 되어 인류의 기아 문제와 에너지 자원 문제 해결을 통한 해양시대와 우주산업시대를 준비했습니다. 환경보전 문제를 위해 20여 년간 브라질 판타날 지역을 지속 보존하는 노력을 펼쳐왔습니다. 기업, 언론, 학술 등 문선명 총재는 다양한 방면에서 오직 사랑의 마음으로 세계 평화를 향한 험난한 길을 꿋꿋이 걸어왔습니다. 온 세계의 다양한 인류가 같은 생활권에서 한데 어우러지는 문화혁명의 시대. 베링 해협 프로젝트 등 전 세계를 하나로 엮기 위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운동에 전 세계의 귀빈들이 문 총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평화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가난과 기아, 분쟁과 고통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나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종교와 이념, 인종의 벽을 넘어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으로 거듭날 것을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